자, 미국 2월 CPI 전년 대비 6%, 월가 예상치 부합. 그래서 오늘 좀 조목조목 짚어 드릴 겁니다.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자, 이렇게 보시면 어제 6% 이렇게 가까이 나왔는데, 자, 일단은 0.4 식량, 식자재 가격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뭐 외식도 올라갔고, 우리 서비스업이죠. 그리고 에너지 0.6 올라갔죠. 근데 떨어졌던 게 에너지 커머더티 살짝 빠졌고, 그리고 천연가스가 많이 빠졌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에너지 가격도 전체적으로 좀 빠졌다는 거 빠졌고, 자,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많이 빠졌죠. 신차 그대로, 우리 중고차 변동 크게 없습니다. 중고차 0. 그리고 보시면 자, 뭐 이제 서비스업 이런 것들 좀 많이 올라갔고, 주거비에서 0.8 주거비가 많이 올랐죠. 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뭐 의류 관련도 그렇고, 메디컬도 그렇고, 메디컬은 조금 빠졌고, 교통비는 살짝 늘었고. 자, 그래서 어제 분석을 해드리면, 어제 CPI 딱 예상치 보고, 6% 나왔구나. 그거 딱 보고, 시장이 괜찮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목조목 살펴보니까, 에너지 물가는 하락했습니다. 휘발유는 살짝 상승했어. 한 1% 정도. 천연가스가 마이너스 8% 정도 하락을 했고, 코인 이슈가 좀 우려했던 식품 물가, 뭐 계란 가격도 반영이 됐을 거고, 요게 0.4%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근원 물가, 변동성이 심한 에너지나 식량이나 이런 것들 제외한 근원 물가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주거비입니다. 렌트비죠. 렌트비가 또 올랐습니다. 0.8% 상승. 코인이슈님, 미국의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요게 시차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작년 2월달 렌트비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건데, 조만간 렌트비는 좀 빠르게 떨어질 거예요. 그게 4월이 될지 5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렌트비는 앞으로 이번 연말로 봤을 때 계속해서 떨어질 겁니다. 렌트비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번에 우리가 우려했던 거, 코인 이슈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자, 이게 뭐죠? 만하임 지표죠. 미국의 중고차. 달러 인덱스가 있으면 만하임 인덱스가 있다. 미국의 중고차 가격을 대변할 수 있는 인덱스인데, 요게 반등이 나왔어. 지금 1월달, 2월달 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CPI 쉽지 않을 거다, 여러 기관들이 생각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미국에 있는 중고차 가격인데, 이번에 오히려 미국의 중고차 가격이 빠졌습니다. 크게 오르지 않았어요.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만하임에서 얘네들은 보통 중고차 딜러들이 경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경매 물건들이 좀 많이 나왔고 나머지 부분들이 좀 상세를 했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요게 보통 미국의 중고차 가격은 2달에서 한 3달 정도 시차가 존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올 4월, 5월 달에 중고차 가격이 반영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나 이번에는 중고차 가격이 크게 반영이 되지 않았다. 크게 올라가지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중고차 가격이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2.8% 정도. 자, 보이시죠? 요거. 요렇게 하락을 했고,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제일 지금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3월 23일 일주일 뒤에 연준에서 금리를 몇 포인트, 몇 bp 올릴까 예상인데, 한번 올려주세요. 편하게. 우리 코니시 가족분들은 3월 23일 일주일 뒤에 몇 bp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은지. 금리 인하도 좋고 동결도 좋습니다. 자, 동결도 꽤 있네요. 25가 제일 많고 동결. 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요건 아까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 중에 한 분이 말씀하셨던 것도 있고, 어떤 은행에서 나온 건데 3월 23일 날 동결한대. 근데 5월 달에 다시 올린대, 25bp를. 충분히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차례 이번에 지금 시스템 리스크면 뭐며 은행들이 흔들흔들 하니까 지금 잠깐 멈췄다가 5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한다. 김두현 님이 해주셨던 것 같은데, 아까?
근데 그러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만약에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못하고 동결을 했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진짜 은행이 위험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지 말자 라는 거와, 두 번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진짜 연준의 시스템 리스크, 은행들의 시스템 리스크, 진짜 위험한 겁니다. 경기 침체 진짜 들어섰다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3월달 동결을 한다? 그럼 5월달도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지금 막 25 뭐 동결 막 이런 얘기 있죠? 근데 노무라 증권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연준 3월 25bp 금리를 인하한대. 양적 긴축을 중단 예상한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이 지금 막 너무 과열되어 있어. 금리 인상 동결, 금리 인하. 지금 시스템 리스크로 인해서 이제 연준은 금리 내릴 거다. 막 희망회로, 행복회로, 좋은 얘기 막 초강세장 시작이래. 자, 보세요. 노무라에서 25bp 금리 인하를 예상을 했다는 건 얘네들이 불과 한 달? 조금 한 달도 안 됐을 겁니다. 불과 얼마 전에 50bp 인상을 했던 애들이에요. 근데 25bp 인하를 했습니다. 얘네들이 뭐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얘네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미국의 뭐 실버게이트며 실리콘밸리며 이렇게 은행들이 파산 나는 것들이 좀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 미국의 은행들 이렇게 무너지는 거 2008 리먼 사태, 파리바 사태 이때랑 비슷한 거 아니야? 연준은 금리 인하할 거야. 좀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코인이슈님 25bp 금리 인하 할 수도 있잖아요.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코인이슈는 금리 인하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이번에 그 실리콘밸리라던가 아니면은 뭐 실버게이트나 이런 은행들이 무너진 이유가 중요해요. 왜 무너졌죠? 무너진 이유? 2008년도 리먼 사태처럼 무리하게 투자를 했고 무리하게 부채가 많았고 공격적인 투자로 인해서 거품이 꺼진과 동시에 은행이 무너졌나요? 뱅크런이 났나요? 아니죠. 말 그대로 은행이 뭐 물론 관리를 못했으니까 그런 문제들은 있겠죠. 문제들은 있는데 구체적인 뭐라 그럴까 디테일하게 들어가서는 얘네들의 진짜 문제는 뭐였냐면 유동성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왜? 얘네들한테 은행 돈을 맡겼더니 얘는 장기 국채를 갖고 있으면서 이자가 막 1%, 2% 돈놀이를 해. 근데 내가 얘네 100억을 맡겼는데 차라리 100억을 빼가지고 내가 단기 국채를 사든, 지금 금리 높은데 단기 국채를 사든 아니 국채 ETF를 사든 아니면 뭐 다양한 상품들 아니면 지네들이 채권을 직접 사든 돈을 빼서 얘네한테 굴리는 게 더 낫겠죠. 돈을 빼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갖고 있는 돈이 없네? 어떻게 해요? 갖고 있는 채권이라도 팔아서 돈을 줘야지. 뱅크런 안 날라면. 채권 파니까 어떻게 돼요? 채권을 팔아도 돈이 안 돼. 물론 채권 팔면 손실이지. 금리가 낮았을 때 채권을 샀고 지금 금리가 높으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져 있겠죠. 자, 그러면 얘네 은행은 돈을 구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증자라도 해서 어떻게 해요? 돈을 구해야지. 그러니까 주가 떨어지고 은행이 흔들린 겁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연준이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유동성이 부족했고 그 부족으로 인해서 은행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스템 리스크는 연준이 됐던 미국 정부가 됐던 부족한 유동성만 채워준다면 어느 정도 일단락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막을 수 있는 사태이기 때문에 연준에서 금리 인하까지 나올 정도는 아니다. 라고 분석을 코인이슈가 하는 겁니다. 그럼 코인이슈야, 너는 3월 23일 일주일 뒤에 몇 bp 인상을 할 것 같냐? 아니면 동결할 것 같냐? 라고 물으시면 코인이슈는 이전이랑 똑같아. 몇 달 전부터 3월달 몇 bp 인상한다고 말씀드렸죠? 얼마 전에 50bp도 엄청 많았죠? 막 물가 높아가지고 50bp 한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때도 25bp. 진짜 연준이 많이 실리콘밸리 말고 터지기 전에도 진짜 많이 금리를 들어 올려도 언제까지 한다는 말씀 드렸었죠? 진짜 길어봤자 5월이 한계다. 커트라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3월달 25bp 할 걸로 보입니다.
25bp 할 걸로 보여요. 굳이 지금은 막 뭐 높게 올린다 그래서 물가를 잡는다? 의미 없습니다. 높이 올린 상태에서 소비가 줄고 실질 임금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소비가 줄어들면서 물가가 쫙 떨어지는 그런 장면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연준은. 근데 그 와중에 시스템 리스크가 너무 빨리 터졌고, 시스템 리스크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은행 리스크가 터졌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준에서 뭐 BTFP라고 이런 그 대출 프로그램들 우리가 돈 빌려줄게. 너네 채권 갖고 있지? 시장에 실리콘밸리처럼 팔지 말고 우리한테 갖고 와. 그럼 우리가 시가로는 할 수 없지만 액면가로 해서 이렇게 쳐줄게. 대출해줄게.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경제방송, 주식방송, 코인방송 다 뷰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어제 막 26K 막 상승했죠. 어떨 거라고 얘기하나요? 방송들? 들떠있지 다. 상승이지. 불장 시작이지. 추세 상승이다. 무슨 상승이다. 추세 상승인데 왜 26K까지 갔다 또 24K 또 빠져? 왜 올랐는지도 분석을 못해. 그런데 무슨 방송이야. 그게 무슨 분석이고. 자,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 좋아요. 있어요. 왜? 미국 정부든 연준이든 재무부든 지금 시장의 사태를 막기 급급하기 때문에 25만 불 넘어도 이렇게 보장해준다. 사류배와 같은 달콤한 말들을 계속해서 풀어헤치고 있어요. 근데 미국만의 문제일까 이게? 자, 크레디트 스위스 회계 내부 통제 중대한 약점. 우리 크레디트 스위스는 이미 배우셨죠? 스위스의 두 가지 은행, 우리 뒤집어지는 은행 중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크레디트 스위스. 70% 이상이 산지여서 얘네들은 용병을 했기 때문에, 용병이면 믿음, 용맹함 이런 것들로 근반으로 스위스 은행이 뒤집어지게 컸다는 거. 자, 그러면 회계 내부 통제 중대한 약점에서 자금 유출 계속. 얘네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SEC한테 이번에 실버게이트가 SEC한테 요거 회계 연도 보고서를 안 냈죠. 얘네들도 계속해서 지금 그 제출을 미루고 있습니다. 미루고 있었고, 다양한 또 이런 보고서들이나 이런 제출을 뭐라 그럴까, 보고서를 이제 SEC 측에서 이제 확인을 했는데 2020, 21, 22년도도 그룹 내에 회계상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크레디트 스위스에 지금 자금 맡겼던 고객들은 유출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출 계속되면 이게 뭐예요? 뱅크런이죠. 미국의 뭐 실버게이트, 실리콘밸리 이런 애들은 미국에 있는 은행들이니까 뭐 연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뱅크턴 펀딩 프로그램, BTFP 뭐 이런 것들, 이런 프로그램도 없어. 얘네는 스위스 거야. 얘네 무너지면 유럽에서 들어와야 돼. 그리고 얘네만 문제일까? 개발도상 국가들, 신흥 국가들, 이런 작은 은행들은 지금 안 나왔을 뿐이지 얘네들도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서 지금 유동성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작은 은행들 뿐만 아니라 다른 신흥국가, 개발도상국가 이런 국가들의 은행도 지금 위험한 상태다. 미국 은행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문어발식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막 여기저기 막 무너지는 은행들이 늘어나면 그때 돼서는 연준이 금리나 카드 낼 수도 있을 겁니다. 진짜 위험하면. 근데 또 그것도 아닌 게 미국이 아니니까. 미국에 있는 은행이 아니니까. 그래서 보시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물론 좋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 재무부, 미국 정부, 연준, 얘네 세 개가 어떻게 해요? 작은 은행들, 미국에 있는 주 은행들, 지역 은행들, 얘네를 다 도와주겠대. 도와주면 어떻게 도와줘요? 돈으로 도와주겠죠. 대출해주고 뭐 해주고 돈 주고, 이거 유동성 공급이다. 지금 안 그래도 미국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공화당이랑 민주당이랑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미국의 디폴트가 나니 안 나니 얘기하는데 여기다가 은행 리스크 터져 은행들 싹 다 살려주느라고 돈이 또 들어가. 안 그래도 부족했던 부채들, 항상 기존에 많았던 부채들까지. 이해되셨나요? 이러한 폭탄들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물론 지금 당장은 좋겠지. 근데 장밋빛 미래가
핏빛이 도는 미래로 바뀌는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